자, 100번부터 같이 볼게요. 다음 중 미주신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왕이 원의 제도에 따라 변발을 하고 후복을 입고 전상에 앉아 있었다. 이현종이 가나려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말하기를 변방과 후복은 선왕의 제도가 아니오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본받지 마소서 라고 하니 왕이 기뻐하며 즉시 변발을 풀어버리고 그에게 옷과 요를 하사하였다. 자, 금방 몽골풍 폐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몽골풍 폐지. 자, 봅시다. 일단 공민왕이죠. 공민왕은 원명 교체기에 왕을 했기 때문에 반원 자주정책 그리고 왕권 강화 정책 이런 정책들을 실시할 수 있었죠. 자, 반원 자주 정책부터 한번 쭉 공민왕 또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자, 반원 자주 정책으로는 금방 나온 몽골풍 폐지 몽골풍이라고 해서 몽골의 풍습이 고려에서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몽골풍 폐지. 자, 그리고 친원파를 기철을 비롯한 친원파 숙청. 자, 정동행성 이문소 불법적 기구였었죠.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자, 그리고 관제 복구 그리고 요동 공약 요동을 정벌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쌍성 총관부 탈환. 자, 이게 전부 다 반원 자주 정책이고, 자, 그 다음에 왕권 강화 정책이 있었죠. 왕권 강화 정책. 자, 공민왕 때는 거문 세족들을 좀 약화시키는 왕권 강화 정책을 실시했어요. 첫 번째, 자, 정방을 폐지하고 그리고 전민변정도감 설치. 자, 그런데 전민변정도감은 신돈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더 좋다. 사실 전민변정도감은 여러 번 설치가 됐었거든요. 우왕 때부터. 그래서 여러 번 등장을 하지만 그냥 우리 시험에 등장하는 건 거의 공민왕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민왕으로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성균관 정비. 자, 성균관을 정비하기도 하죠. 성균관을 순수 유아교육기관으로 정비. 그래서 이 공민왕과 관련된 사료 중에서는 이색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색이 성균관 대사성으로 뭐 근무하면서 뭐 법제를 정비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거 사료는 무조건 공민왕. 그래서 이제 그런 사료로 같이 연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왕권 강화 정책. 자, 반원자주 정책과 왕권 강화 정책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공민왕 때 홍건적이 2번 쳐들어와요. 홍건적의 침입. 자, 그리고 홍건적의 2차 침입 때 복주로 피난을 가기도 해요. 개경이 함락됐기 때문에 복주, 안동으로 피난을 가기도 하고, 자, 이렇게 피난 갔다 돌아와 보니까 개경이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궁궐로 들어가지 못하고 흥왕사라고 하는 자, 요런 절에 머물게 돼요. 행궁이 있는 절에 머물게 되고, 하지만 여기에서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죠. 흥왕사의 변, 김용이라는 사람이 김용이 주도했던 측근이었던 김용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공민왕은 자제위라고 하는 왕의 친위부대 같은 걸 비슷하게 뭐 이제 측근 세력들을 모아서 만들었다가 결국에는 요 자제위의 청년들에게 살해당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죽임을 맞이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노국대장 공주랑 결혼하죠. 그래서 원나라 공주와 결혼하는데 어떤 정치적 파트너 역할을 하기도 했던 게 그러니까 굉장히 금술도 좋았고 정치적 파트너 역할을 하기도 했었지만 이 노국대장 공주가 일찍 아이를 낳다가 난산으로 사망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공민왕의 성향도 좀 바뀌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전해지죠. 자, 그래서 공민왕에 관한 내용들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기역부터 봅시다. 자, 기역, 왜구를 토벌하기 위해 쓰시마섬을 정벌하였다. 자, 쓰시마섬을 정벌한 건 창왕 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홍산대첩, 황산대첩, 진포대첩 뭐 이런 대첩들은 다 우왕 때예요. 이것만 창왕 때. 쓰시마섬 토벌만 창왕 때. 그래서 박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쓰시마섬을 토벌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유교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균관 개편. 자, 니은 맞고 디귿. 첨의부를 없애고 중서문화상과 상서성을 복구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관제 복구가 되겠죠? 여기 앞에서.
관제 복구라는 건 1부사사를 이성육부로 다시 복구를 시킨 거죠. 그래서 관제 복구, 공민항 맞아요. 니은과 디귿이 맞죠. 자, 리을. 천령 이북의 영토 문제로 인해서 요동정벌을 단행하였다. 자, 여기 보시면 요동 공격 정확히 표현하면 공략. 요동 공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동을 공격을 했었어. 그랬다가 잠깐 차지했는데 명나라가 들어서자 그냥 명나라한테 줬어. 주고 나왔어.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공략이라는 건 잠깐 차지했었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요동 공격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원인이 앞에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때 요동을 공격한 거는 여기에 검문세족들의 세력이 많이 있었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좀 규제하기 위해서 쳐들어간 거고 또는 뭐 넓게 보면 뭐 여기 고구려 땅도 있었고 하는 뭐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요동을 공격한 거랑 여기서 리을에서 공격했던 원인은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원인이 뭐예요? 천령위를 설치하겠다고 했죠. 누가? 명나라가. 그러니까 명나라가 이거죠. 자, 이 쌍성총관부가 원래는 고려 거지. 근데 원나라에서 뺏어갔던 거지?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다시 뺏어온 거지? 그럼 우리 땅이잖아. 그런데 명나라 입장에서는 그 땅 원나라 거였잖아. 그럼 우리 거지. 내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천령위 설치를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너네 그 땅 내놔 좋은 말로 할 때 거기다가 천령이라는 관청을 설치할 거니까 그러자 우리는 무슨 소리야 원래 우리 건데 그러면서 요동정벌 계획을 세웠다는 거니까 이 요동정벌하고 이 요동공략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연결돼요? 요동공략을 자 명나라가 천령위를 설치하겠다고 하자 우리는 뭔 소리야 요동정벌할 거야? 그랬는데 그 정벌을 반대한 사람이 이성계. 반대한 사람이 이성계. 근데 결국에는 요동정벌을 누구한테 시켰어? 이성계한테. 그랬더니 네가 갔다 와라. 그래서 이성계가 가. 이 싸움은 못 이기겠지. 안 되겠지. 그래서 다시 되돌아와. 되돌아온 사건이 뭐예요? 그 위원회 회군이잖아.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동정벌과 그 다음에 요동정벌 반대와 그 다음에 위화도 회군과 쫙 연결되는 건 결국은 어느 왕인 거예요? 여기서 리을 사건은 어느 왕인 거야? 이건 우왕 때지.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요동 공략 국민왕 때 거랑 여기는 원인이 다른데 그래서 맨 앞에 뭐라고 나왔어요? 명예 천령위 설치 요구에 반발하여 요동정벌 계획을 세웠다. 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명나라가 천령위를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요동정벌 했던 건 언제야? 계획 세웠던 건 언제야? 우왕 때. 아시겠죠? 요게 달라요. 그래서 학생들이 요거를 좀 잘 헷갈리더라고요. 요동 공격한 거 아니야? 공민왕 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천령 이북 문제 요것 때문에 위화도 회군으로 연결되는 거 우왕 때다.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요거는 좀 헷갈리지 마세요. 공민왕 때 아니라는 거. 자, 그러면 공민왕 때로 옳은 것을 골라라고 했으니까 니은과 디귿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 자, 101번. 우리 다음 국왕 때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왕에 관련된 칭호를 격하하였다. 정동행성을 설치하여 일본 원정을 단행하였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관제 격하라는 거 아니에요? 관제 격하. 또는 관제나 용어가 격하되었다. 자, 관제 격하는 이성육부가 1부사사가 된 거고 용어가 격하됐다는 건 약간 이렇게 볼 수 있죠. 충무순왕. 네, 충무순왕. 이런 식으로 왕실의 용어도 낮아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충자 붙기 시작한 건 어느 왕이냐라고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충자 붙기 시작한 건 어느 왕? 충렬왕. 충렬왕의 아버지는 원종이거든요. 원종의 아들 충렬왕, 그 다음에 충선왕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자 붙기 시작한 왕은 충렬왕이구나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원나라 공주의 부마가 되기 시작한 건 어느 왕? 그것도 충렬왕이에요. 결혼했으니까 3위가 됐으니까 이제 자식이니까 관제도 격화되고 충자도 붙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요 충렬왕. 그 다음에 정동행성을 설치했다는 건 이렇게 볼 수 있죠? 일본 원정을 했어. 그런데 그 중에서 2차 원정을 했거든. 이때 만든 게 정동행성이고 이때 정동행성을 설치하고 원정을 간 거죠. 하지만
정동행성은 나중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내정간섭기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원정 때 설치한 거고, 자, 정동행성에서 가끔 물어보는 건 정동행성의 장관이 승상. 승상은 고려 왕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정동행성의 우두머리를 승상이라고 하는데 승상은 원나라에서 관리가 파견된 게 아니고 고려 왕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거 가끔 물어보니까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어느 왕이냐? 충렬왕. 네, 충렬왕. 자, 그러면 충렬왕 때의 사실로 옳은 것은 한번 보는데, 자, 우리는 이제 나왔으니까 충렬왕을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가봅시다. 충렬왕 때 있었던 건 금방 나왔던 일본 원정. 그 다음에 뭐 관제격화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충렬왕 때 언급되는 건 관악진흥책. 그래서 관악진흥책과 관련해서 충렬왕 때 있었던 건, 자, 일단 충렬왕 때 문묘 설치, 서막전 설치, 그 다음에 경사교수도감. 기억나죠, 여러분? 요런 거. 요런 게 충렬왕이에요. 문묘, 그 다음에 서막전, 경사교수도감, 요런 게 충렬왕 때. 자, 그리고 충렬왕 때 하면은 또 역사서 중에 삼국, 유사, 그리고 제왕, 운기 다 요때예요. 그래서 삼국, 유사, 제왕, 운기. 자, 그리고 이때 자, 충렬왕 때는 하나 더 있죠. 이때 안향이 성리학을 도입하기도 해요. 여기까지. 네, 충렬왕의 업적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뭐 관제격화나 일본 원정까지 다 해서 이런 것들이 충렬왕 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제시문 가볼까요? 1번 인사행정을 관장했던 정방을 폐지하고 사리먼을 설치하여 개혁정치를 추진했다. 자, 정방 폐지는 여러 번 등장할 수 있다고 했어요. 꼭 공민왕 아니어도 괜찮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사리먼. 네, 사리먼이 중요하죠. 사리먼 충선왕. 자, 그래서 1번은 충선. 여기다 써볼게요. 1번은 충선왕. 자, 두 번째, 기철 등 부원 세력을 제거하고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무력으로 복속하였다. 이거는 공민왕. 자, 그 다음에 정치도감을 두어 부원 세력을 척결하고 권세가들이 빼앗은 토지와 노비 문제를 해결했다. 자, 정치도감이 제시문으로는 되게 많이 나오죠. 딱 하나, 요거 딱 하나 나오죠. 충목왕. 자, 도병마사를 도평의사사로 개편하여 국가중대사를 회의하고 결정하는 합작기관으로 만들었다. 이게 이제 관제 격하라고 보긴 좀 어렵죠. 왜냐면 확대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관제 개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확히 표현하면 도병마사를 도평의사사로 낮춘 게 아니고 이거 오히려 확대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관제 개편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4번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102번까지 풀고, 그 다음 여러 가지 개혁기구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다음 국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휘는 장이고 몽골의 미는 익질의 보아이다. 선왕의 맏아들이며 어머니는 제국대장 공주이다. 자, 여기서 선왕. 선왕은 누구냐면 충렬왕. 그러니까 충렬왕과 제국대장 공주 사이에 태어난 아이인 거죠. 그게 바로 충선왕. 자, 그 다음에 의례년 9년 정유일에 출생하셨다. 성품이 총명하고 굳셈에 결단력이 있었다. 자, 이로운 것을 일으키고 폐단을 제거해서 시정에 그런대로 볼만한 것이 있었으나 부자 사이에는 부끄러운 일이 많았다. 이거는 충렬왕과 충선왕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두 번 하죠. 충렬왕이 왕이었다가 한번 쫓겨났어. 그리고 나서 충선왕이 왕이 됐어. 근데 또 쫓겨났지. 충선왕이 조비무고 사건이라는 사건으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충렬왕이 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죽고 나서 이제 충선왕이 즉위를 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부끄러운 일이 많았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두 번 왕을 했고 실제로는 이 두 사람을 따르는 세력이 완전 달랐거든요. 대립. 그 세력들이 대립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자, 오랫동안 삼국에 있었는데 스스로 귀양간의 욕을 당하였다. 왕위에 있은 지 5년이면 수는 51세였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충선왕을 한번 여기다 써봅시다. 자, 충선왕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충선왕 같은 경우는 아까 충렬왕의 아들이고 제국대장 공주의 아들이고 그리고 개국대장 공주랑 결혼을 했어요. 이런 건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자, 그 다음에 충선왕은 사림원을 설치했죠. 사림원 설치 그리고 소금의 전매제를 실시하면서 가견법 이게 이제 가견법이죠. 그리고 의염창을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가견법은 법이고 그 다음에 요 소금의 전매제를 하는 관청은 의염창이고 그래서 가견법 실시, 의염창 설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만권당 설치. 자, 그런데 만권당은 책 40권 있는 도서관이라고 했죠. 학문연구소 및 도서관이고 이거는 원나라 연경에다가 설치한 거예요. 지금의 북경에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설치한 게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충선왕 때는 충선왕 같은 경우는 아까 중간에 원나라로 유배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종 즉위에 기여를 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충선왕은 주로 친척들이 원나라에 많이 있었고 그 중에 한 명, 친하게 지냈던 친구 한 명이 그러니까 자기 친척 중에 한 명이 왕이 된 거야. 형제가 된 거지. 그래서 나중에 어느 자리에 오르게 되냐? 심양왕이라는 벼슬을 받게 돼요. 심양왕이라는 어떤 벼슬을 받기도 하죠. 요게 충선왕 최초의 심양왕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심양왕을 맡았던 게 바로 충선왕이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한번 기억을 떠올리시면 되겠죠. 자, 충선왕 한번 정리해봤고 우리는 제시문 1번 원나라 연호 사용을 중지하고 명과 통교하였다. 자, 원나라 연호를 중지하고 명나라를 받아들이고 명의 연호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원명교체기의 왕이겠죠. 그럼 누구? 공민왕. 여기 공민왕이에요. 원명교체기여야 되니까. 자, 그다음 2번 사림원 설치, 3번 만권당 설치, 4번 가견법 실시 다 충선왕의 업적이겠죠. 정답은 1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는 경제 파트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다가 이제 개혁기구만 한번 쭉 체크해 볼까요? 개혁기구 그냥 기구 충선왕부터 한번 봅시다. 충선왕은 사림원, 그 다음에 충수광은 찰리, 변이, 도감, 그 다음에 충혜왕은 현민, 조례, 추변, 도감, 그 다음에 충모광은 정치, 도감, 그 다음에 공민왕이 전민, 변정, 도감, 자, 물론 전민, 변정, 도감은 공민왕 때 처음 만든 건 아니라고 했어요. 우왕 때부터 여러 번 만들어지긴 했지만 보통은 신돈 언급되면서 나올 거니까 당연히 그냥 공민왕이라고 우리는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개혁기구들 이 중에서 충혜왕 빼고는 그래도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편이죠. 충혜왕은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충혜왕은 네, 별로 중요하진 않죠. 자, 그래서 이런 사림원이나 이런 거는 뭐 많이 언급되잖아요. 사림원이나 그 다음에 정치도감 되게 많이 나오고 뭐 전민병정도감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 한번 해보시면 되죠. 원간섭기의 개혁기구들 네,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기능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기능은 거의 뭐 왜 우리 전민변정 도감처럼 뭐 땅 빼앗겼던 거 되돌려주면서 뭐 억울하게 노비된 사람 풀어주고 뭐 이런 기능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기능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름, 명칭 정도는 알아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중세일 경제로 넘어갈까요? 자, 103번 봅시다. 자, 고려시대의 전시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자, 전시과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가부터 자, 경종 원년 11월에 비로소 직관상관 각품의 전시과를 제정했는데 11품으로 나눈다. 1품은 전과 시가 각 110결, 18품은 전 33결, 시 25결이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무슨 전시과? 시정전시과. 시정전시과는 경종 때죠. 자, 시정전시과 같은 경우는 일단 전시가가 시작된 시기고 기준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관품과 인품을 고려한다. 그런데 관품은 자단 비록의 공복을 고려해서 공복을 고려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요 색깔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관리들이 지금 등급이 나눠져 있는 거죠. 그 등급을 다시 또 쪼개서 몇 등급으로 나눠서 그거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만 시정전시과에서만 주로 많이 언급되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인품이죠. 인품을 고려해서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관품과 인품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공복을 고려해서 공복을 또 기준으로 해서 나눈다. 자, 그 다음에 18등급으로 나누죠. 그리고 문신과 무신, 그 다음에 전현직, 직산관, 전현직 관리에게 모두 나눠주고 자, 그 다음에 전지와 시지 주는 거죠. 전지와 시지를 지급한다.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 전 110결 1과 같은 경우 1등급은 전 110결, 시 110결. 자, 그 다음에 뭐만 주는 거냐? 수조권. 그리고 수조권은 원칙적으로는 세습이 불가한 거죠. 원칙적으로는 세습이 불가하다. 하지만 예외는 있어요. 영업전이라고 하는 예외는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하는 게 바로 시정, 전시과. 자, 두 번째. 목종 원년 12월에 문무관리 군인 한인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것으로 전시과를 개정하였다. 1과는 전 100결, 시 70결, 그리고 17과는 전 23결, 18과는 전 20결로 한다. 자, 그러면 목종 때니까 무슨 전시과? 개정 전시과. 개정 전시과 목종. 자, 목종 때는 기준이 바뀌죠? 뭐만? 관품만 기준. 자, 그러면 관품만 기준으로 한다 또는 관품으로 일원화했다. 즉 여기서 인품은 빠졌다 라는 거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게 군인전을 지급했다는 게 가장 대표적이라고 했고요. 전반적으로 지급 액수가 감소하는 거죠. 자, 전반적으로 지급액이 감소하고 있다. 심지어는 16과 이하는 시지 미지급이에요. 16과 이하는 시지가 없다. 지금 거기에는 17, 18만 언급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뒤에 3칸, 네, 뒤에 3칸이 시지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지급 액수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자, 문종 20년 전시과를 다시 개정하였다. 제1과는 100결, 시 50결. 그 다음에 제17과는 20결, 18과는 17결로 한다. 그래서 다는 경정전시과. 자, 경정전시과는 문종 때 완성됐고요. 문종 때고. 자, 봅시다. 이때는 현직관리에게만 지급. 자, 현직관리에게만 지급하고 자, 이때는 일단 공음전, 별사전, 무산계, 전시를 지급해요. 새로 지급된 토지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음전은 5품 이상의 고위관리한테, 별사전은 승려나 풍수지리업자에게, 무산계 전시라고 하는 건 뭐 향리라든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탐나의 왕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무산계 전시를 지급. 자, 그 다음에 이때는 한해과가 폐지되죠. 한해과 폐지. 자, 한해과가 폐지되면서 전시과로 다 편입이 돼요. 말하자면 18등급 이하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18등급으로 다 편입이 되면서 토지를 지급받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급 액수는 당연히 감소하죠. 자, 그 다음에 무신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는 완화된다. 즉 무신에게 토지를 좀 더 주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에요. 무신 차별이 완화된다. 이게 바로 경정전시과. 자, 그래서 여기서는 좀 특징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관품, 인품, 그 다음에 공복 고려 이런 거. 그리고 여기서는 관품, 군인전, 그 다음에 여기서는 현직, 그리고 한해과 폐지, 그 다음에 뭐 공음전 이런 거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제시문 가볼게요. 1번. 가 시기에는 관품과 인품이 병용된 다원적 기준이 적용되었다. 맞죠? 관품, 인품 반영. 자, 2번. 나 시기에는 같은 양의 전지 시지를 직상관 및 무관들에게 지급되었다.
자, 여러분 문신과 무신 중에서 누구를 더 많이 줬을까요? 당연히 문관. 현직과 전직 중에서는 현직한테 당연한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같은 양이 틀린 거고. 자, 3번. 다 시기에는 현직관리에게 한 해 토지를 지급했고 현직관리에 한 해 토지를 지급했고 별사과 무상계 전시도 지급되었다. 맞죠? 네, 맞는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관등에 따라 18등급으로 나누어 전지와 시지에 대한 수조권을 지급했다. 18등급이고 전지와 시지 지급했고. 맞는 설명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고 여기다 하나만 더 써볼까요? 녹봉제도 정비돼서 경정전시과 이때부터는 녹봉도 같이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시관은 토지를 받는 거잖아요. 수조권을 받는 건데 여기서는 녹봉제가 정비가 되면서 이제는 녹봉도. 녹봉은 그냥 보너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옷감이나 뭐 이런 쌀이나 이런 걸로 받는 녹봉도 같이 받게 된 게 경정전시가 때부터.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104번 볼게요. 자, 다음 중 고려시대 토지제도 개편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여기 뭐 비슷한 문제겠죠? 기억부터 한번 봅시다. 자, 성행의 선악과 공로의 대소에 따라 토지를 분급하였다. 성행의 선악, 공로의 대소는 무슨 말이지? 이거는 공훈과 인품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자, 성행의 선악과 공로의 대소가 뭔 소리냐면 인품과 공훈에 따라서 토지를 지급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배운 걸로 하면. 그러면 이렇게 준 토지는 뭐였지? 역분전. 그래서 태조 때 지급했던 역분전에 관한 설명이 되겠죠. 자, 두 번째, 한해가가 소멸되었고 무관에 대한 차별이 완화되었다. 자, 이거 무슨 전시과? 경정전시과 문종. 이거 경정전시과. 자, 그 다음에 군인전이 지급되었고 관품만 고려하여 토지를 지급하였다. 군인전 지급, 관품만 고려. 개정전시과. 목종 때 개정전시과. 자, 관품을 기준으로 인품을 고려하여 토지를 분급했다. 인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니까 무슨 전시과? 시정전시과. 경종. 자, 그래서 순서대로 하라 그랬죠. 순서대로 하면은 기역, 니을, 디귿, 니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번. 네, 2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103번, 104번에서 알 수 있는 거 특징을 알아야 되는구나. 암기를 해야 되는구나. 그쵸?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잖아요. 전시관은. 그래서 혹시 여러분 헷갈리시면 이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105번 갈까요? 다음 중 고려시대 농업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자, 농업기술이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왜냐하면 이제 한 끗 차이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게 시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자, 봅시다. 2년 3작의 윤작법이 점차 보급되었다. 2년 3작의 윤작법이라는 건 2년 동안 3가지 작물을 키우는 거를 말하고 조, 보리, 콩이에요, 보통은. 그러니까 가을, 봄부터 가을까지 조. 그리고 보리는 이제 겨울에도 자랄 수 있으니까 가을부터 이듬해까지, 이듬해 봄까지는 보리. 그리고 콩은 금방 자라요. 몇 달 키우고. 그리고 중간에 그러면 한 몇 개월 남잖아요, 뒤에. 그때는 쉬는 거야. 그래야 지력을 또 회복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조, 보리, 콩 돌아가면서 짓는 거. 이런 걸 윤작법이라고 하고 2년 3작의 윤작법이죠. 자, 그러면 2년 3작의 윤작법이 자, 이렇게 해볼게요. 보급, 확대 또는 일반화 이런 뜻이죠. 우리는 이렇게 두 개로 식이 나눠서 한번 해봅시다. 2년 3작의 윤작법이 보급된 건 언제? 이게 고려. 보급은 무슨 뜻이에요? 시작, 시작. 그 다음에 확대는 뭐야? 일반화라는 거니까 다 퍼졌다 이 말이죠. 다 해, 이제 다 하는 거야. 이거는 조선 전기. 이게 좀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그냥 2년 3작의 윤작법 고려라고 암기하면 안 된다. 이게 확대인지 보급인지를 알아야 시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2년 3작의 윤작법은 고려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알겠죠? 이렇게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선 보급이죠, 보급. 자, 그럼 기억 맞고 니은 원의 농상지표가 소개되었다. 자, 여기서 소개됐다는 건 농상지표는 우리 거다 아니다? 우리 거 아니다. 우리가 편찬한 거 아니야?
그럼 중국에서 가져온 거겠지? 자, 그래서 고려 말에 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한 발짝 더 나가서 최초의 농서는 뭐지? 그럼 우리나라 최초의 농서? 그 농사직설이잖아. 조선 전기로 가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는 고려 말. 자, 그래서 니은 맞고요. 디귿. 시비법이 발달하면서 휴경지가 점차 줄어들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디귿. 자, 시비법이라고 하는 거 걸음주는 퇴비나 걸음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뭐 밑걸음과 덧걸음 이런 표현 쓰기도 하고 하는데 그냥 시비법이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시비법은 뭐냐? 자, 이게 시비법의 발달. 그래서 휴경지 감소. 그 다음에 휴경지 소멸. 자, 시비법이 발달을 했어. 그래서 휴경지가 감소하고 소멸이 있어. 이것도 시기가 달라요. 자, 휴경지가 감소는 줄어든 거지. 자, 거름을 줬어. 땅이 비옥해졌어. 농사가 잘 돼. 그래서 휴경지라는 건 중간중간 쉬는 땅인 거잖아요. 이게 좀 줄어들었어. 요거는 고려시대. 자, 그 다음에 휴경지가 소멸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쉴 필요가 없어. 매년 농사를 지어도 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연작 상경이 가능하다 또는 상경이 가능하다. 상경. 항상 매년 농사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연작 상경이 가능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언제요? 조선 전기. 알겠죠? 시기가 달라요. 이해됩니까? 요거 구분만 해놓으시면 돼요. 자, 2년 3작의 윤작법 보급인지 확대인지, 그 다음에 시비법의 발달로 휴경지가 감소했는지 소멸했는지. 요 시기가 다르다라는 거.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비법이라는 게 나왔다. 그럼 무조건 고려 이후가 되겠죠.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삼국시대나 통일신라 시대는 시비법이 없어. 아예 없어. 아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통일신라 시대나 삼국시대는 시비법이 발달했다 나오면 안 돼. 틀린 설명이에요. 알겠죠? 그것도 하나. 그 다음에 감소인지 소멸인지 이것도 하나. 구분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아요. 그 다음에 리을 볼까요? 상품작물이 광범위하게 재배되었다. 상품작물은 팔기 위한 거죠. 내가 팔라고 농사진 거야. 이거는 상업이 발달한 조선시대 가서. 조선 후기. 정확하게 말하면 조선 후기. 자,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기역, 니은, 디귿 체크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2년 3작의 윤작법 보급 고려. 그 다음에 시비법 발달 휴경지 감소 고려. 이거 말고 농법. 이거 말고 농법 몇 가지만. 뭐 별건 없어요. 그냥 요 정도가 거의 대부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다 써볼게요. 이양법 보급. 모내기법이죠. 자, 이양법이 처음에 보급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목화가 전래됐다. 아직 확대는 아니에요. 그냥 전래만 된 거야. 전래. 자, 그래서 이양법이 보급되었다. 처음으로 보급되었다. 특히 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보급됐겠죠. 그 다음에 목화가 전래되었다. 요 정도 나오면 고려시대구나. 보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여기 2개, 그 다음에 농상지표 소개, 그 다음에 이양법 보급, 그 다음에 목화 재배, 이제 목화 전래, 그런 고려시대. 알겠죠? 고려시대 농법.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106번 고려시대 경제활동에 대한 설명을 취하는 것은 1번. 자, 고려 전기의 수공업의 중심은 관청수공업과 소수공업이었다. 자, 수공업도 고려시대에 나눠봅시다. 고려 전기, 고려 후기. 자, 고려 전기에는 관청수공업과 소수공업. 자, 관청수공업과 소수공업 발달. 그 다음에 고려 후기는 민간수공업과 사원수공업. 이거 구분만 하시면 돼요. 고려시대 수공업은 그냥 딱 요 정도에서만 나와요, 시험에. 자, 이거는 그냥 요것만 구분하면 된다. 자, 그러니까 관청, 소는 전기, 후기는 민간, 사원. 사원은 절인 거 아시죠? 요렇게.
이것만 구분하면 된다. 자, 그럼 1번 맞네요. 2번. 숙종대 화폐를 만든 이후에 화폐의 유통이 정착되었다. 자, 화폐 유통이 널리 보급된 거, 널리 정착된 거 무조건 언제야? 조선 후기. 조선 후기 숙종 때. 자, 그러면 숙종 때, 이 이제 고려 숙종이죠. 고려 숙종 때는 여러분 아시죠? 주전도감을 설치해서 은병, 그 다음에 뭐 해동통보, 동국통보 뭐 등등 이런 걸 만들었죠. 그래서 요 숙종하면 여러분이 주전도감, 은병까지 쫙 기억이 나야 돼요. 예, 고려 숙종, 주전도감, 은병까지 기억이 쫙.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설명이지 일단. 네, 정답은 2번이고 3번. 고려 후기 국가가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소금의 전매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자, 소금의 전매제는 어느 왕? 충선왕. 그쵸, 충선왕. 앞에서 우리가 무슨 법? 가겸법. 그 다음에 관청은 의염창. 네, 가겸법, 의염창, 충선왕. 네, 그래서 요게 그거고 3번. 자, 대도시에 주점, 다점 등의 관영상점을 두었다. 요거 고려. 자, 개경에는 개경이나 주요 도시인 시전, 그리고 관영상점이 생겼죠. 이 관영상점이라는 표현은 고려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영상점 나오면 그냥 고려시대구나.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죠. 자,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국제무역항은 어디? 고려의 국제무역항, 고려시대니까. 병난도. 네, 그것도 한번 떠올려보세요. 예성강, 하구의 병난도다. 이것도 한번 떠올리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107번. 다음 지배층에 대한 서술 중 바르지 못한 것은? 자, 무신정변에 의해서 가가 몰락하였다. 자, 무신정변에 의해서 가가 몰락했다는 건 무신정변 이전의 지배층이라는 거죠? 그러면 문벌귀족. 자, 문벌귀족이 붕괴, 몰락하고 무신이 집권하게 되었으나 무신 정권이 붕괴된 후에는 나아가 새로운 지배층으로 대두되었다. 자, 무신 정권 이후에는 원간섭기가 됐으니까 그러면 나는 누구? 권문세족이 되겠죠? 나는 권문세족. 자, 그 다음에 그 후에 나를 비판하면서 성리학을 사상적 바탕으로 한 다가 나타나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죠. 다는 신진사대부. 자,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 문벌귀족, 그리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자, 그럼 1번 바로 가봅시다. 이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자, 1번 간의 신분 유지를 위해서 서로 중첩된 혼인관계를 맺었다. 자, 문벌귀족의 특징, 고려 전기의 대표적인 지배층이고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특권이 있었어요. 특징. 자, 시험 안 봐도 되는 음서제. 그리고 5품 이상에게 주는 세습도 가능한 공음전.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결혼하는 거죠. 특히 왕실하고. 그래서 왕실과의 혼인. 자, 이런 거를 통해서 권력을 누리게 되고 이렇게 권력을 누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자겸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나는 관직 진출 방법으로 음서를 활용했기 때문에 문학적 소양과는 거리가 멀었다. 네, 공부는 안 한 애들이다. 이런 뜻이죠. 자, 권문세족은 일단 친원파. 그리고 사상적으로는 학문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서 불교, 친불교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주로 음서를 통해서 그리고 땅이 되게 많았죠? 대토지를 소유하는 대농장을 경영했다. 대토지 소유. 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권문세족이니까 친원파니까 원간섭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도평의사사나 뭐 첨의부의 고관을 지냈다. 그러면은 도평의사사나 첨의부는 원간섭기 때 등장한 관청들이니까 당연히 권문세족이겠지. 그렇게 또 떠올릴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번은 맞는 설명. 자, 3번. 다는 친원적이고 친불교적인 성향의 인사로 역사혁명의 주체가 되었다. 자, 다는 신진사대부인데 이 사람은 친명파죠. 이 사람들은 친명 세력. 그 다음에 성리학 수용. 그 다음에 주로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했고 땅은 별로 없었고 가난했죠. 그러니까 중소지주 출신. 중소지주 출신이고 등등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 자, 그 다음에 4번. 나는 첨의부 도평의사사의 구성원으로 권력을 장악했다. 이런 지문 나오면 이런 제시문들은 이런 간청들은 원간섭이니까
검은세족이란 얘기예요.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108번 봅시다. 다음 고려의 지배층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제부터 종친의 경우에는 마땅히 여러 대를 내려오면서 재상을 지낸 집안의 딸을 취하여 부인을 삼을 것이며 재상의 아들은 종신의 딸과 혼인함을 허락한다. 그러나 만약 그 집안이 한미하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철원칠씨, 해주칠씨, 황렴일씨, 횡천조씨, 화평윤씨, 평양조씨는 다 여러 대의 공인이요, 공신이요, 재상의 친족으로 때로 혼인할 만하다. 여러분 있어요, 이 중에? 없어? 한 명도 없어? 저도 아니거든요. 네, 저도 무슨 조씨 있어? 아까 평양조씨와 황천조씨? 아니에요, 둘 다. 그럼 우린 뭐야 도대체? 우린 어디서 온 거니? 여기 아무도 없어? 아, 있을 것 같은데. 다 김해김씨야? 아니면 경주김씨? 아니면 다 전주이씨야? 다 누구 어디서 왔어? 여기 하나도 없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자, 어쨌든 고려의 지배층 중에서 자, 그럼 일단 지금 여기서 제시한 게 뭐냐? 이게 충선왕의 즉위교서예요. 충선왕의 즉위교서. 충선왕은 왕 2번 했잖아요. 2번째 왕 됐을 때 발표한 문서고 여기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네 근친혼 하지 마. 근친혼이라는 게 이제 왕실에서 왕씨끼리 결혼하던 근친혼을 금지하면서 자, 여기에서 재상의 집안과 결혼해. 그게 바로 재상지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재산지종이라는 게 원간섭기의 지배층을 말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원간섭기 지배층이 누구야? 권문세족이야. 그래서 권문세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권문세족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누굴 찾아라? 권문세족을 찾아라. 그런 문제죠. 자, 그러면 1번 오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로 음서나 공음전의 혜택을 받은 건 음서나 공음전은 누구의 혜택? 이건 문벌기족이잖아. 자, 그 다음에 2번에 자, 교정도감이라는 독자적인 정치기구를 만들고 사병을 조직하여 무력으로 삼았다. 교정도감 뭐 최충원이니까 이건 이제 무신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첨의부의 재신이나 밀직사의 추신이 되어 도평의사사를 장악하였다. 첨의부, 밀직사, 그리고 도평의사사. 자, 첨의부는 뭐가 바뀌어서 된 거예요? 일단 한번 떠올려봐. 기억 안 나도 한번 떠올려봐. 첨의부는 그러니까 뭐가 바뀐 거야? 중서문화상과 상서성, 이성이 합쳐서 1부가 됐잖아요. 그게 첨의부예요. 그 다음에 밀직사는 뭐가 바뀌어서 밀직사가 된 거야? 중추원이 바뀌어서. 맞아요. 중추원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고려 전기에 중요한 기구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도평의사사는 뭐가 바뀐 거야? 도평마사 바뀐 거지. 그래서 다 원간섭기 기구들이에요. 첨의부는 이성, 밀직사는 중추원. 그 다음에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 이렇게 바뀐 거니까 원가섭기네. 자, 어쨌든 요 관청들의 고위 관직을 차지했다? 그러면 권문세족이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정답. 4번 지방이가 아니라 지방의 향리 출신이 많았으며 과거를 통해서 중앙의 관리로 진출하였다. 자, 향리의 자제 출신으로 주로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올랐으며 무신직관기부터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라고 하면 신진사대부. 그렇죠. 그래서 4번은 신진사대부에 관한 설명이 되겠죠. 자,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109번? 네, 109번으로 가봅시다. 자, 볼게요. 고려시대 사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최근 몇 년 동안은 이 사회제도의 어떤 기관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좀 됐었죠. 제시문을 제시하고 이런 경우에는 뭘 설치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죠. 역할을 좀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봅시다. 1번 의창, 흉년의 빈민을 구제하는 기관이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의창은 어느 왕 때 설치? 성종 때 설치. 원래는 태조 때 설치한 흑창이 바뀐 거죠. 네, 태조 때 흑창을 설치했었는데 그거를 개편한 거예요. 빈민구제. 자, 그 다음에 상평창 어느 왕 때 설치? 역시 성종.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 조절 기구이면서 자, 어디 설치했어? 개경, 서경, 십이목 이런 주요 도시에 설치한 게 바로 상평창. 자, 그 다음에 제위보. 자, 제위보는 언제 설치했어요? 광종. 자, 그리고 이거는 이 보라고 하는 좀 독특한 기관인 거죠.
이거는 기금을 마련해서 이자를 가지고 어떤 공적인 일을 하는데 이자만 가지고 어떤 일을 하죠. 그래서 이 보를 설명할 때 사료에 이렇게 나오죠. 이식을 취하여 뭘 한다. 여기서 이식이 이자거든요. 이자만 가지고 어떤 일을 해. 아, 보호구나. 보호를 설명하는 거구나. 그러면 아, 요런 설명이구나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대비원은 구료기관으로 개경과 삼경에 설치되었다. 자, 대비원은 정종 때 설치된 기구예요. 그런데 하는 일이 많아져가지고 늘어났어. 두 개가 생긴 거지. 동서에. 그래서 동서 대비원이 됐어요. 자, 그러면 동서 대비원이 설치된 건 언제냐? 문종 때 동서 대비원으로 개편이 된 거죠. 확대가 된 거죠. 자, 그러면 대비원은 뭘 하는 거냐? 거기 보시면 구료기관이라고 나와 있죠. 구료기관. 자, 그래서 여기는 백성들을 주로 구효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지금으로 하면 사회복지과 뭐 이런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게 바로 요거. 근데 문제는 대비원이 어디에 있어? 개경에만 두 개가 있던 거예요. 요 동대비원, 서대비원 이렇게 개경에만 있었던 거죠. 자, 거기 보시면 개경, 삼경에 설치되었다? 아니고 개경에만 설치되었고, 자, 여기다 하나 더. 서경에 분사가 있었어요. 분사라는 건 분점. 네, 조그만 분점이 하나, 서경에 하나 있었어? 이런 뜻이고, 자, 삼경에 설치됐다는 틀린 거죠. 알겠죠? 개경에 동서 두 개, 그리고 서경에 분점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구료기관으로는 뭐가 있죠? 우리가 구제도감, 구급도감. 구제도감은 예종 때, 이건 고종 때. 예종 때 있었던 구제도감은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치료 그리고 구휼. 구휼이라는 건 빈민에게 이제 뭐 먹을 거 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치료는 말 그대로 병자 치료. 그래서 우리가 전에 여기 기출문제에서 이런 거 나왔죠. 전염병이 돌 때 치료도 하고 시태도 처리하고, 그거 어디서 해? 구제도감에서. 기억나죠? 그래서 치료도 하고 구휼도 하고, 그 다음에 구급도감은 주로 구휼. 굶어 죽지 않게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제가 어디서 어제 뭘 듣다가 영종가 정종가가 매일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겨울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신하들한테 야, 오늘 또 길거리에서 백성들 굶어 죽었을지 모르고 얼어 죽었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빈민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랬을지 모르니까 빨리 가서 다 이제 빨리 시신도 수습하고 처리도 하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해라. 그런 식으로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마다 걱정을 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어제 한번 잠깐 그런 얘기가 어디서 제가 들었었는데, 자, 이런 것처럼 구휼 담당하는 기관들 한번 여기 구제도감, 구급도감도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자, 그 다음에 110번 봅시다. 다음은 고려시대 어느 특수집단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이들의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시면 명종 6년 공주 명확소 사람이 망이망소이 등이 무리를 불러 모아 산행병마사라고 스스로 일컫고 공주를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자, 명확소, 망이망소이 나오는 거 보니까 망이망소의 난이죠. 1176년에 있었던 망이망소의 난. 자, 그 다음에 망이의 고향인 명학소를 승격시켜 충순현으로 삼았다. 요건 이제 회유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공주 명학소의 난 또는 망이망소이의 난. 자, 그럼 1번 여기서는 뭘 말하는 거냐면 소를 말하는 소 지역을 말하는 거죠. 특수 집단 소. 자, 1번 망이와 망소이는 백정보다 천시를 받았다. 자, 그럼 백정이 뭐예요? 여기서 1번에서 제시한 백정은 일반 농민을 말해요. 자, 고려시대의 일반 농민을 백정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소에 사는 사람들도 특수행정 구역민, 소민, 이 사람들의 신분은 양인이지만 일반 백정보다는 당연히 차별을 받았죠. 자, 그래서 1번 망이망소이는 백정, 일반 농민보다 차별을 받았다? 맞아요. 2번
신분은 양민이지만 일반 군현민보다 더 많은 역을 부담했다. 자, 이런 특수행정 구역민한테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고 했어요. 기억나죠? 여러 가지 제약, 즉 이 사람들은 공물, 세금이 다른 일반 현민에 대해서 많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 그러니까 이사를 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과거 응시가 안 되고, 과거 응시가 안 된다는 건 신분 상승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 현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제약이 많았다. 자, 그럼 2번 더 많은 역을 부담했다. 맞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도 금지되었다. 맞고. 농업에 종사하면서 일장량의 신공을 바쳤으며 매매, 인도, 양여의, 증여의 대상이었다. 이건 노비에 관한 설명인 거죠. 자, 그래서 4번 체크하시면 되고, 우리는 향, 부곡, 소, 이것만 좀 구분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향, 부곡은 어느 시대부터 있었어요? 향, 부곡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향, 부곡은 농업에 종사하죠. 자, 소는 언제부터? 고려시대부터. 소는 고려시대부터가 아니라 고려시대만 있었죠.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없어졌으니까 고려시대에 있었고, 그 다음에 뭐에 종사한다? 수공업에 종사한다. 자, 이렇게 구별할 수 있죠? 향, 부곡 이렇게 나눠서, 자, 통일신라 시대부터 있었고 농업에 종사, 고려에만 있었고 수공업에 종사, 이렇게 구분할 수 있네요. 자,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 틀린 설명이죠? 넘겨볼까요? 자, 봅시다. 다음 자료의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수기현에 이르면 삼척에 매양안이 있는데 충성한 2년에 향나무 250그루를 묻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가라는 이름이 시작되었는데 후에 이들이 상여를 메었다고 하였다. 이들이 모일 때 승려와 속인이 마구 섞여 무리를 이루었다고 하니 가의 시초는 불교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자, 보시면 가는 향도라고 하는 거예요. 향도는 기능만 조금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알면 돼요. 고려 전기에는 향도가 불교 행사를 지원하고 불교 행사와 관련해서 모인 거예요. 너네 왜 모여? 우리 절도 만들고 탑도 쌓고 불상도 만들고 하려고 동원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교, 종교 행사와 관련했지만, 자, 그 다음에 고려 후기에는, 자, 이게 그냥 농민 공동체 조직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성격이 바뀌었다는 건데, 자, 고려 후기에는 너네 왜 모여? 그냥 우리끼리 모이는 거야. 아니면 우리 마을에 어려운 집이 있어. 예를 들면 뭐 누가 돌아가셨다거나 그 집 도와주려고 모이는 거야. 성격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성격이 좀 세면 고려 전기, 그 다음에 고려 후기는 그냥 농민 공동체 조직이고, 이 향도라고 하는 표현에서 나중에 조선시대에 상독군, 상여를 매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누구 집에 누가 돌아가셨다 하면 이제 그 집에 가서 도와줘야 되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됐다는 거고, 자, 그럼 향도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향도는 고려시대만 존재했던 조직이다. 아니고 삼국시대부터. 네, 삼국시대부터 존재했었던 기관이죠.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기구다. 자, 그러면 성격으로 옳은 것은 1번. 이들은 수산사 결사 운동을 전개했다. 수산사 결사는 진울이잖아요. 네, 상관없고. 향촌의 풍속 교화를 위해서 향안을 작성하였다. 향안이라는 건 향촌 사족, 양반, 명단 이런 뜻이에요. 향촌 사족의 명단을 향안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농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디귿, 불상, 석답, 건립 같은 불사를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모였다? 맞아요. 고려 전기에. 자, 이 조직에서 상여를 매는 사람인 상독군이라는 표현이 나왔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 찾으시면 되죠. 정답은 4번이고, 이것만 아시면 돼요. 성격이 변화했구나. 네, 이거 기억하시면 되죠. 그리고 조선으로 오면 향약이나 이런 걸 다 흡수해버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12번 고려시대 가족과 혼인제도에 대한 설명 모두 고르면 기억. 북의 중심의 족보가 적극 편찬되었다. 조선 후기. 그 다음에 태어난 차례대로 호적을 기재해서 남녀 차별을 하지 않았다. 네, 출생순 기록. 출생순 기록. 니은 맞고요. 아들이 없을 경우 양자를 들여 제사를 맡게 했다. 자,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드릴 필요가 없이 우리가 이런 걸 윤행이라고 하죠. 이렇게 교대로 제사를 지낸다. 그래서 윤행.
아니면 딸이 없다. 그럼 외손이 제사 지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딸이 제사를 지내거나 아니면 외손 봉사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자, 디귿 틀렸고 리을 제가 한 여성이 낳은 자식의 사회적 진술에는 차별을 두지 않았다. 적서 차별 없고요.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당연히 재혼할 수 있고 여러 번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사위와 외손자까지 음서의 혜택을 주었다. 맞아요. 네, 사위나 외손자도 전부 다 음서의 혜택을 줄 정도로. 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옳은 것은 니은, 리을, 미음. 4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12번 중세의 사회까지 살펴봤고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문하러 갈게요.